금방 소개받은 강창일입니다. 구구적 정치인인 아베의 수제자이면서 여자 아베라고 하는 여자 정치인인데 이번에도 수상될 총리가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아소따로라고 후쿠오카 출신 부총재죠. 그 양반 나이 88, 5, 6세 됐는데 제2인자죠. 이 양반이 요시다 일본을 다시 만들었다는 요시다의 손자가 외손자가 됩니다. 수트라도 되게 우경화된 정치인이에요. 대만 발언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바짝 일어서고 민장 악화됐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같이 일어섰다 우리 이런 투예요. 일본의 지금까지의 대중국 정책을 전부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거든요. 1972년도에 일본의 다나카하고 중국이 국교 맺을 때에 그것을 깨버리는 논리였죠. 저는 의도된 것이 속마음은 그런데 의도된 발언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 잘못됐다 하는데 아주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철회를 안 했죠. 철회를 하지 않았어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인기가 쫙 올라가는 게 거꾸로. 그런데 듣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젊은 사람은 강한 정치인, 강한 일본. 그래서 본래 퍼포먼스에 되게 능한 정치인이라는 건 소문나 있어요. 다카이치가. 이거 문제다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하고 붙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대기했고 한국 정부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중국하고 붙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손잡을 것이다.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동북아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척지지 아니할 것이다. 청와대 쪽도 마음 놓으시라. 걱정하지 마. 잘 다루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됐어요. 중국하고는 와서도 그냥 아주 냉랭하게 중국 시진핑하고는 해졌고 우리하고는 하하 웃으면서 이제 됐고 그래요. 그 다음에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말이죠. 이 아베 때부터 본격화된 일본 사회의 우경화, 총체적 우경화 현상이 정치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사를 좀 보면요. 태평양 체험 세대는 이제 없어요. 벌써 이제 90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간접 체험 세대. 근데 간접 체험 세대도 3세대, 4세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주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과거사에서 아주 태형적인 인식을 하는 세대입니다. 1세대만 하더라도 태평양 전쟁 체험 세대만 하더라도 전쟁의 참상을 알고 절대 전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1세대, 제2세대만 하더라도 간접 체험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평화헌법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일본은 전쟁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전쟁에 강고하게 움직여 왔는데 이게 3, 4세들은 그런 게 이제 희박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1945년 8월 15일 이 날을 단절점인가 일본사에서 연속점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연속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은 단절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끝난 다음에 일본이 상징 천황제 만든 것, 재벌 해체된 것, 군대 해체된 것 이외에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시절의 관리들, 특히 문무성이 그래요. 관리들이 고스란히 일본의 관리로서 전후 일본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과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바탕 위에 있어요. 해체가 안 됐어. 그래서 난 그건 연결점이라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제 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연결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 속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전의 일본의 위대함,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일본이 뭐 한국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 정세 맞물려서 60년대부터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뭐 전 세계 경제 독일도 출해서 2위였죠. 미국이 그냥 겁먹을 정도로 일본 죽이는 그 작업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프라자비 뭐 그런 게 이 일본 죽이자 그 85년. 5년 프라자 합의하면서 일본 죽이자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사람들은 일본이 옛날 진주만 공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자에서 이제 일본이 깨갱했어요. 전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나카소네 등등이 미국 자동차 사달라, 미국 담배도 사달라. 근데 일본 국민 이렇게 담배 사러 가면 숨겨놔 있어요. 그 일본 국민들의 애국심이 강해서 미제 담배를 앞에 안 갖다 놔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부러 무슨 말보로 줄 세우면 뻥해서 꺼내서 예, 구조적으로 미제가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애국심들이 강해서 그런 세상이었는데 잘 살던 세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버블 경제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30년이 처음에 10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서 30년까지 왔는데 지금은 아주 어려워요, 일본이. 제가 유학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3,000달러 때에 일본이 3만 달러였습니다. 37, 8년 전에. 지금 우리 개인 GDP는 우리가 더 높아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3,200, 우리는 3,500 이렇게 됐어요. 1인당 GDP가. 한때는 벤처니 뭐니 막 엄청나잖아요. 일본에 벤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거 저도 깜짝 놀란 게 대사면서 가서 깜짝 놀란 게 얼굴에 생기 활기가 없어요. 젊은 애들. 라면 값도 40년, 35년 전이나 2, 3년이나 똑같아요. 500엔 정도 차이 났는가? 우리는 그때 임금이 벌써 10배, 20배 올랐는데 그런 세상을 이제 받고 소득도 그러니까 아주 이 박탈감. 일본의 그 젊은 애들은 박탈감. 일본은 과거의 그 회상이죠. 위대했던 제국 일본. 경제대국 일본 이것만 보다가 못 사는 현재는 보니까 아주 아득한 옛날 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만주 우리 땅 전 세계는 우리 것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열등 의식을 이제 메꿔 나가는 그런 기제인데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걸 적당히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감성적으로 좀 넘어가죠. 거기에서 되게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에 접근해야 되는데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이 한계예요. 인간이 전부 뭐 감성적으로 전부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적당히 이렇게 되면서 이 하나의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지금 이제 또 하나는요. 아베 때부터 아베가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십몇 년 전에 아베가 전후청산을 얘기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과거 역사의 짐을 넘겨주지 않겠다. 내 선에서 끊겠다. 해서 과거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베가. 그러니까 일본의 좀 진보적인 그 피해국이 계속 요구할 때가 반성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반성이 없다. 끝내겠다 이걸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는다. 명분은 후손한테 그 짐을 넘겨주지 않겠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같은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그에 계속해서 지금 그 다카이치 와 있다. 그리고 우리 다카이치 아베는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본 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집안의 이 명망, 예? 자기의 카리스마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다카이치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평범한 뭐 세습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거꾸로 닥치는 퍼포먼스. 적당히 아주 감성을 자극시켜 나가면서 정치하는 그 테크닉. 이게 이제 일본선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젊은 사람들 7, 80대 되면 다같이 미친년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아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다카치가 내세운 것도 강한 일본, 평화법 개정, 보통나라 일본 뭐 이런 걸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든 사람만 인정 못하지 당연하다. 근데 실제로 일본에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일본 헌법 개정도 60%의 찬성이에요. 예. 이 정도가 다시 참진당도 똑같은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참진당하고 이제 같이 이제 손잡는 거예요. 아마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상이점은 일본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소외당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잘못된 역사 교육 이게 작용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거꾸로 이 경제적 양극화, 오히려 경제적 계급화라는 용어를 막 쓰고 싶은데 우리 고전적인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 개천에서 용난다 말이 없어졌어요. 그거 이제 돈 많으면 좋은 데 가고 좋게 출세하는데 돈 없으면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 기본적으로 먹고 사니까 일본 우리하고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그렇게 격차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주 양극화가 돼버린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국은 또 이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장난들, 남자 여자 뭐 이대남 뭐 해서 막 갈라치기였는데 탁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20대 남자애들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혼내는 거예요.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뭐. 이거 20대 같은 여성 남자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런데 그게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오거든요. 근데 보통 정치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남이 욕하는 걸 잘 정치하면 듣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됐더라고. 욕하는 걸 즐겨요. 정치인들 갈라치기가 재미들 많이 봤죠.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은 정치인들의 그런 갈라치기인 것들은 별로 그런 건 별로 제가 목격을 못했어요. 예. 근데 더욱더 큰 거는 IT 문명이 갖고 있는 이 문명의 폐해예요. 생각해, IT 문명, 홀로 생각하고 홀로 서는 문명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만 들어쓰고 서로 대화를 필요 없어요. 이거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심하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 이런 열풍에 지금 막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현대 IT 문명이 갖고 있는 이 문명적 이것도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듭니다. 아베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전에 스스로 모시는 아베노미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근본적인 일본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이는 이게 혁명적 그 체질 개선이 없이는 문장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뭐 단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은 근데 아까 잠시 했죠. 활기가 없어요. 그리고 문명이 낡아버렸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정보화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이 전부 파악이 안 돼요. 코로나 체크가 안 돼요, 이게. 병원도 그렇고, 그거 공항에서 받은 거 외에는 전혀 체크가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뭐 아무도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문명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낡으면 새로운 게 자꾸 올라오게 돼 있는데 한일에서
일본은 지금도 자동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 낡아서 그런 사이에 막 늦어버리는 거예요. 늦어버리는 거. 인류 문명의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문명 시대에서 IT 문명이 오면서 한국 팍 올라가는데 일본은 적응을 못했어요. 따라오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 재정 문제 가지고 세금 문제 가지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근본적인 대변혁이 있기 전에는 일본은 다시 올라서기.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일본이 기초가 탄탄해요. 일본은. 우리는 응용력 이런 거 발달했죠. 일본은 기초가 탄탄하게 노벨상 받는 거 보세요. 이게 언제 때만 잘 맞으면 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선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 평화법이 뭔지 잘 모르고 평화법 갖춘 게 뭐가 문제냐 이래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평화법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일본의 현재 평화법 고친 사람 60% 이상이 됐다고 그랬나? 며칠 전에 신문 봤는데 60% 지났다고 그래요. 전쟁 폐해를 아는 1세대, 2세대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명분이 보통국가.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전쟁 침략받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거 그때 미묘하잖아요. 침략받으면 한다는 게 전수 방인데. 그런데 침략할 걸 미리 알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 범위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말장난이거든. 그러니까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실제는 헌법 고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누구 우리 쏘아 죽인다면 먼저 가서 공격하겠다. 해도 돼요. 그는 명확한 공격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손대지 못할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거는 일본은 평화법 고칠 겁니다. 평화법 고치겠죠. 그러니까 평화법 다음에 지금 평화법이 이번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참여원이 안 되거든요. 3분의 2가 안 돼서 참여원이 안 되는데 참여원 다음 내년인데 내년 말이죠. 그 선거 때 아마 먹을 거예요. 참여원도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체 일본 대중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원은 평화헌법을 바꾸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제 영구히 방기한다 표현이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영구히 포기한다는 뜻인데 그거를 그 조항만 딱 바꾸면 그 조항만 바꿔도 되고. 저는 그 문제는 너무 이 한국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 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이 고민해야 돼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 아니에요? 붕괴고 예. 아니 미국 유일하게 진 게 일본 놈 아니에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옛날에 정치하면서 얘기했는데 일본 언제 무장하기면 너네 언제 칠지 몰라. 그 놈들은 원래 호전적인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좀 반대를 하는데 이제 아까 이 평화법 문제는 이제 되게 낡은 주제가 돼버렸어요. 예,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별로 심각한 우리 세대나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젊은 애들은 그 뭡니까 이래요. 예. 미국이 방치를 할까요?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갈 경우는 트럼프 같은 놈이면 해요. 트럼프 같은 놈이면 하는데 또 트럼프 같지 않은 놈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트럼프는 그래 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전후 시스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 스스로가 이제 전후 시스템 이것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도 이제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고 또 세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중국이 커나고 있어서. 예. 난 지소미아 국회에서 할 때 안 된다. 네. 지소미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공항이나 독도나 마음대로 일본의 담당자가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공항에도 지소미아 내용에
단나라 거기에 뭐 한국의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 큰 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작은 조항에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다 했는데 저는요 이 고민이 지금 그런 차원의 관계. 일본은 간단해요. 일본 당분간은 이거 일본을 미군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그게 미국이 막 그렇게 막 깊게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모르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미국 일국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고민이에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것을 중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중국의 진정한 친구라면 야 무력에 의해서는 하지 말아라. 지도해 줄 필요 있죠. 우리가 저 나라는 적지만은 중국 보고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갈 거예요. 아니 대만 갔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 좋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뭐 그렇게 전쟁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롭게 할 걸 난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닭갈치가 손댈 게 북일 관계 손댈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퍼포먼스 능하고 어떤 누구도 북일 관계 손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체제 청산 안 되는 게 북일 관계예요. 그래서 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쪽에 죽으리라. 저 닭갈치 맞는 북일 관계하고 북한 우리도 만나거든. 일본하고 말이야 손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닭갈치 우리가 또 권유해주고 양쪽에. 과거사 역사 문제 안 풀립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금 600년 500년 지났는데 이진열학에서 일본과 한국의 해석이 다르죠. 다르죠. 그 단나나 우리는 이제 학자로서 원칙을 얘기할 수가 있죠. 야 역사 글 쓸 때 해석은 달라도 좋은데 팩트는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죠. 팩트. 근데 너희들 사실까지 막 그냥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이건 안 된다. 그건 역사 왜곡이다 이거죠. 예? 팩트 문제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어긋나 있는데 이 문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일본적 상식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적 상식이라고 일본은 하는데 실제는 한국 사람이 더 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역사 인식이. 그런 상식 속에 일본적 상식은 일본적이지 보편성은 없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기 관리,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박정희 때부터 관리를 해왔어요. 아베가 일원화시켜버렸어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안보, 외교까지 전부 그냥 일원화시켜버려서 나라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혜롭게 하면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30대, 40대, 50대, 70, 80대 뭐 정치인들 많이 봤는데 정치뿐만이 아니고요. 7, 80대는 이제 우월의식이 있어요. 예. 아울러서 정치를 하면 형님의식이 있어. 그런데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 경쟁의식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최고가 이제 아베가, 상징성이 아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 북한이 막 미사일 핵 개발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한반도 평화지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민족 위협론 나오더라고요. 일본 널 한민족 위협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베가 더욱더 반한적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베가 한민족 위협론. 북한 위협론에서 한민족 위협론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희망은 지금 30대, 40대. 우리만 하다도 일본 개새끼 소리 분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에이, 나쁜 새끼들 뭐 이런. 일본 또 한국도 이제는 다 잡아냈어. 너, 나. 우열의식, 열등의식이 없어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는 한일 관계는 되게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예. 일본이 아주 가면 가도 모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우익의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예, 일본 우익. 일본은 본래 이 우익적 그게 되게 강한데
반공 친미 우익이 이제 현재는 주류예요. 반공 친미, 친미 반공 우익이 주류예요. 대부분이 한창 일본이 살살해요. 반미 반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력들이 죽고 이제 계속 친미 반공 이 우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세대 바로 직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도 좋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주는 일본이 근거지다, 본거지다. 일본을 근거지로 해서 여기가 그냥 전 세계로 팔아서 한반도도 지배하고 만주도 지배하고 했다. 이게 신도, 일본 근본주의. 이 우익이 하나 있어요. 이걸 정신우익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부류는 뭐가 있는 거니까 대아시아주의 우익이 있어요. 대아시아주의. 우리는 몽골, 만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너왔는데 누가 건너오느냐? 장자, 큰아들이 건너왔다. 우리는 유목민족이니까 중국하고는 다르다. 이건 이민족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을 크게 일으켰다. 근데 중국이 한국을 오랫동안 못 살게 굴어서 한국이 이렇게 피폐했다. 후진국이 돼버렸다. 이제 일본이 크게 성공했으니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자. 이게 한일합방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나가자. 오족협파. 그게 오족협파야. 몽골까지 포함돼요. 이제 일본이 이제 대장이 됐으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게 대아시아주의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제는 근본주의 일본 원리주의자가 이긴 게 아니고 아까 대아시아주의가 침략 사상으로서 2차 대전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있어요. 예? 그런 우익이 딱 구분됩니다. 예? 우익이.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미국 개경하게 되면 반미 우익이 생길 것 같아요. 반미 우익. 정말 친미 우익이 있는데 반미 우익. 예, 반미 우익이 생기면서 이제 한반도하고 관계가 되게 한국 민족하고 관계가 되게 이제 복잡하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계속 대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때가 좀 좋을 거예요. 왜? 미국이 힘이 약화됩니다. 지금부터.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감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열등의식 세대는 벗어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자기가 자신 있으면은 일본 친구도 뭐 친구처럼 뭐 이제 동생처럼 뭐 형님처럼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로 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